판소리가 전승되면서 전승 계보에 따라 판소리 특성의 차이를 유파라고 하는데요. 판소리 유파는 크게 동편제, 서편제, 중구제로 구분됩니다. 그러다 후대로 이어지면서 지역적 기준보다는 판소리 창자 개인의 기준으로 나뉘거나 가문을 중심으로 유파를 분류했는데요. 현대 판소리 유파는 어떻게 나뉘고 어떤 유파가 생겼을까요? 인문 클래스 시즌3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오늘은 판소리에도 스타일이 있다 2 판소리의 유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3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40여 년 소리꾼의 길을 걸어온 시대 명창 왕기성 명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예능 보유자 왕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인문 클래스 시즌3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자, 5강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로 오늘을 채워볼까요? 오늘은 그 일제 강점기 이후에 판소리 유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판소리 유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판소리는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이기도 하고 또 지난 200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네. 판소리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걸까요? 판소리는 다 아시다시피 소리꾼과 고수의 북반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죠. 예. 그리고 또 단순히 음악이라고 하기보다도 네. 서사가 있는 줄거리가 있는 내용을 이 노래와 연기로 표현하는 음악극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판소리가 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소리꾼으로서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주 가슴 벅찼죠. 앞으로도 우리 판소리가 예. 세계 어느 뛰어난 음악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실제로 2003년에 등재가 됐고 네. 저 개인적으로 2004년에 네. 독일의 베를린 또 함부르크에서 5시간 심청과 완창을 했어요. 아, 외국에서 완창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는 국내에서 안 알아주니까 예. 밖에서부터 알리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정말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그랬군요. 5시간 완창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전부 현지인들이에요. 외국분들이죠. 네. 티켓을 사서 오신 분들인데 네네. 기립박수를 10분 막 15분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그 뒤로 2006년에도 역시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밀라노 토리노에서 수군가를 완창을 했었고 와. 2009년에는 정말 8일 동안 독일 함부르크, 뮌헨 또 칼스루이의 국립음대에서 예. 수군가 완창을 3번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때마다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네. 정말 우리 판소리가 정말 뜰 수 있겠다라는 그렇군요. 걸 저는 이미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뭐 예견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판소리 유파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뉘는 판소리 유파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오늘 다룰 판소리의 유파, 판소리 스타일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의 큰 틀에서 벗어나서 예. 일제 강점기 이후에 많은 명창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소리 양식, 이 던음들을 만들어서 부르게 되지요. 네. 그렇군요. 그럼 판소리의 이 창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예, 개인을 기준으로 나뉘는 판소리 유파. 먼저 어떤 유파를 만나보면 좋을까요? 먼저 만정제. 네. 만정은 우리 김소희 선생님의 호가 만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정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네. 만정제 판소리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네, 우리 만정 선생님은 고창 흥덕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춘향가 보유자로 지정이 되셨었고요. 예. 이분은 동편과 서편의
그 스승님들한테 배운 소리를 예. 당신의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냈거든요. 이분의 스승으로는 그 유명한 송만갑, 그다음에 정정열, 예. 박동실 명창 등에게 사사를 했고요. 예. 그래서 동편과 서편의 소리 특징을 잘 버무려서 요즘 김장철이죠. 네. 예, 김장 버무리듯이 잘 버무려서 음. 만든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네. 더음이라는 단어들이 좀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음. 예. 더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소리꾼의 장기, 장기 대목 그리고 명창마다 자기가 잘 만들어내는 구사하는 독특한 목 성음이 있습니다. 아, 사람마다 어쨌든 목의 구조는 다 다르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덜렁째 뭐 기타 여러 가지 더음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와. 네, 그것을 더음이라고 하지요. 대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만정제의 판소리를 구성한 김소 명창은 몇 살에 소리에 입문하셨고 또 어떤 분이었는지도 혹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어린 나이죠. 1920년대 후반에 소리에 입문을 하셨고 예. 1964년도에 지금은 국가무형유산이라고 불리지만 예. 그때는 중요 무형문화재 춘향가 보유자로 지정이 되셨고 예. 소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만정 선생님은 시조도 배우셨고 그다음에 또 무용도 그 덧배기 춤이라고 그래서 막 추는 춤이신데 정말 멋있게 춤도 추셨거든요. 문학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그렇습니다. 와, 춤에도 일가견이 있으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악협회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고 예. 현재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설립에도 크게 기여를 하신 분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선생님을 많이 뵀거든요. 서울 국립극장에 그러셨군요. 있을 때 네네. 소리도 지도도 받고. 근데 성격으로는 굉장히 냉정하시고 네.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네. 그렇구나. 네. 확실하고 완벽을 그렇습니다. 추구하는 분이셨군요. 네, 네. 자, 그럼 만정제 판소리 유파의 소리를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5마당 중에 어떤 판소리, 어떤 대목을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김소희 선생님이 부른 쑥대머리 대목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쑥대머리 귀신현용 정마국방 그 잔자리에 생각을 다른 것이 임포지라 보고 지고 한양남군을 보고 지고 오래전 정멸 후거가 일정서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분양 그걸 뻥포가 저러리 없어서 이르는가 여인씨는 금시로지 나를 짓고 이러는가 개공항아 저걸 같이 언뜻에서 서가서 빛이 보죠 마광대게 맥히었으니 백부서거를 내가 네, 오늘은 판소리 유파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만정제 판소리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자, 김소희 명창의 계보를 잇는 소리꾼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이시죠. 신영희 선생님이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안숙선 명창. 그리고 여러분 좀 오래전이지만 영화 서편제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오정혜 씨 등이 만정 김소희 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판소리 스타일을 한번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나볼 판소리 유파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는 동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초제는 동초 김연수 선생님의 소리제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특성이 있는 걸까요? 네, 이 동초제는 우리 김연수 명창이 1930년대 초에 이미 5명창이죠. 예. 송만갑, 유성준, 정정열 등에게 배운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판소리 이념에 맞게 만든 소리예요. 와. 그래서 사설의 정확성,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연극적 면모와 다양한 기교를 고루 섞어서 만든 소리가 바로 동초제가 되겠습니다. 네, 동초제 시조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연수 명창은 어떤 분이셨어요? 1907년에 전라남도 고흥 거금도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예. 그때 당시에 우리 판소리계에는 지식인이셨습니다. 허허. 그래서 신식 교육도 받으셨고 특히 한학의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예. 판소리 5바탕의 사설을 당신 나름대로 정립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조선성악연구회 또 김연수 창극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고 예. 제가 근무했던 초대 국립창극단 단장을 역임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을 받으셨고 1974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네. 예술적인 고집이 개인적으로 아집이 굉장히 세셨던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동초제는 어떤 명창의 소리로 만나볼까요? 우리 동초제 하면 또 가장 뛰어난 소리꾼이셨던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중 박타는 대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배가 정 고프거든 허리에 띠들 조리를 내고 당그어서 당그가 통지리야 실건 실건 실렁 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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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둑다 잘 지어 그래요? 과연 명구입니다. 흥부가 박을 딱 타놓고 보니 박속이 탱 비었거든. 흥부 기가 막혀. 보급는 놈은 계란도 6월이라더니 어떤 놈이 박을 샥 긁어다 먹고 나무요 조상께 훔쳐다 갖다 넣어놨구나요. 흥부 마누라 보더니 아이고 영감 아유 귀 뚜껑 위에가 뭔 글씨가 씌어있어. 좀 읽어보시오. 흥부 보더니 에이 박흥보씨 개탁이라 그래. 따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데 아 그러면 한번 열어보시오. 그냥 두닥선 열고 한번 열어볼까?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본게 쌀이 하나 수북이 들고 또 한 개를 딱 열고 본게 거기는 그냥 돈이 하나 가득 들었는데 그 뚜껑 속에다가 이 쌀은 100년을 두고 퍼내서 막 먹어도 굴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쓰였으며 또 돈께도 이 돈은 평생을 두고 꺼내서 막 써도 굴지 않는 용지 불갈지전이라 허였거늘 흥부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한번 떨어붙기 시작을 하는데 흥부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붙고 닫혀놨다 읽어보면 도로 하나 그뜨고 쌀과 돈을 떨어붙고 닫혀놨다 읽어보면 도로 하나 떨어붙고 나면 도로 떨어붙고 나면 도로 그뜨 아이고 좋아
네,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동초째 소리를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제 동초째 소리에 맥을 잇는 명창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더욱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거의 이 동초째는요. 예. 특히 우리 전라북도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소리꾼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자꾸 하셨지만 오정숙 선생님, 그다음에 이일주 선생님, 네. 그리고 지금 조소녀 선생님 살아계시고, 예. 지금 장문희 명창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판소리에도 스타일이 있다 2, 만정제와 동초째 시조와 소리의 특성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판소리 스타일을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가 흔히 강산제라고 하는데요. 네. 강산제는 박유전 선생님의 제가 바로 강산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강산제 소리의 그럼 특징은 뭘까요? 강산제는 아무래도 서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음색이 곱고 또 아주 애절하고, 그래서 서편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소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강산제는 서편제 특성을 잘 담고 있는 유파다라고 네.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네. 그럼 이 강산제 창시자인 박유전 명창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 이 박유전 명창은 사실 출생은 이곳 순창 출신이세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우리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에 예. 직접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대원군의 총애를 받았던 명창이세요. 예. 그래서 대원군이 이 박유전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네 소리 천하 제일 강산이다, 그리고 네 호를 강산으로 정할게 와. 해서 이제 강산이라는 호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 호를 그러니까 본인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대원군이 정해주신. 그렇습니다. 네. 야, 네. 엄청난 호네요. 네. 야, 대단합니다. 네. 자, 강산제 소리는 어떤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면 좋을까요? 성창순 명창의 예. 심청가 중에서 가장 백미인 눈 뜨는 대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산제 판소리입니다.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남성역에 떠나라 물에 빠져 죽은 제가 웅금삼년인데 누가 날 들어보지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풍당 중에 빠져 죽던 정이가 살았어 여기 왔소. 어서 눈을 떠서 저를 그 피부 없어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 정이라니 이것이 웬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그걸 들어간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족국 없는 내 딸 정이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어디.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하여라. 두 눈을 끔적끔적 하다니 마라. 눈을 번쩍 떴구나. 이것이 뭐도 부처님 뭐 도소리 같다. 신봉산 눈 뜬 김에 수천 명 봉사들도 그 훈짐에 모두 눈을 따라서 뜨는디 이런 과간이 없던가 보더라. 만자명이니 눈을 뜬다. 눈을 어떻게 뜨는 거니는 전라도 순창 담양 새갈 못 뛰는 소리라 쫙쫙 하더니만은 모두 눈을 뜨고 버리는구나. 석 달 동안 큰 잔치에 먼저 나와 잡례하고 내려간 배인들 집에서 눈을 뜨고
뜨고 미쳐 당도 못하맹이 중로에서 눈을 뜨고 그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싫어 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화내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또 폰을 하고 뜨고 시원히 뜨고 앉아 놓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뜩 뜨고 지흐고 휴 네,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강산제 판소리는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강산제 소리 계보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박유전 선생님을 시조로 해서 정재근, 네. 그다음에 정응민, 정권진, 이게 이제 대대로 정재근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정권진 선생님이 아들. 다 정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쭉 내려오고요. 예. 또 그 유명한 명창 중에 조상현 명창, 그다음에 성창순, 성우양 명창 등으로 아하.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소리 스타일 지금까지 만정제, 동초제, 강산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판소리 유파를 또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미산제, 예. 박초월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초월 명창의 시조인 미산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박초월 선생님은 남원 운봉에서 사셨고요. 아, 그 소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 지역하고 연계가 그렇습니다. 다 돼 있어요. 주로 이쪽 지역이죠. 네. 그래서 송만갑, 김정문, 정광수 명창을 사사를 하셨고요. 예. 동편 서편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자기만의 색깔로 역시 승화시킨 소리가 바로 미산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초월 명창의 소리 인생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 소리꾼이었을까요? 사실은 저로 따지면 사실은 할머니 뻘 되시거든요. 저희 그래요? 스승님의 스승님이시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박초월 선생님은 선천적으로 판소리의 최고의 목인 천구성을 지니고 계셨던 명창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1930년 전주에서 열린 네. 우리 전국 남녀 명창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호.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역시 조선성악연구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예. 광복 이후에 창극운동에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 향사 박기희 선생님, 조금 전에 만났던 우리 만정 김소희 선생님 등과 함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전신인 민속예술학원을 설립해가지고 교사로도 활동을 하셨고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자기 소리를 가꾸는 것 이외에도 많은 후학들을 남기고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노고한 부분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미산제 소리 한 대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산제 대목은 저의 스승님이신 남해성 명창의 수궁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가지 말라 별 가지 마라 세상이라 하는 데나 수중인가 비올른 거면 잡기로 말이 조를 한다. 옛날로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심지사장 모래 속어 석자리 없이 죽었단다. 못 가면 네가
어지라 주부고 이게가 이방 보리 이비니 가지르글 마라. 별주 모친께 하지고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을 잡고 당상의 백발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었소.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 크고 그리고 나오면서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습하고.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판소리에도 스타일이 있다. 미산재 판소리 남해성 명창의 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자, 미산재는 어떤 소리꾼들이 계승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앞서 소리를 들려주신 저희 스승이신 남해성 명창, 그리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조통달 명창, 네네. 또 김수연 명창, 전정민 명창, 네. 그리고 이제 왕기석 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명창님께서도 네. 미산재로. 자, 명창님께서는 미산재 판소리 유파셨군요. 네. 그 판소리 명창의 호를 따서 판소리 스타일을 만나봤는데 그 밖에도 또 혹시 판소리 유파가 있을까요? 네, 이 밖에도 이제 정광술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박봉술제도 있고, 임방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보통 자기 이름을 만들어서 번음을 만드신 선생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렇군요. 네. 그럼 나중에는 우리 왕기석제도 하나 나올 법한데 어떻습니까, 명창님? 뭐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지금도 뭐 너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네. 제가 제자들한테 제 번음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 이후 개인 창자를 중심으로 판소리 명창의 호를 딴 판소리 유파를 만나봤는데요. 판소리의 스타일을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3 왕기석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제5강 판소리에도 스타일이 있다 2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예능 보유자 왕기석 명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